안녕하세요. 하사전 영어의 황용훈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동안 배웠었던 1강에서 15강까지의 내용을 전체 복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실용문법 영어 강의를 72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72강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영어를 실제 말하거나 쓸 때, 실제 영어를 만들어낼 때죠. 만들어낼 때 필요한 핵심 문법 지식들을 엄선해서 체계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한 강의씩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완주를 하시면 분명히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여기 15강까지 내용이죠. 제가 문법 지도 동그란 거, 그 그림으로 목차 대신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차 부분에서 보면 1강에서 15강까지가 핵심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영어 실용적인 문법 지식의 핵심 강의 72강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거죠. 정중앙에 위치한, 문법 지도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부분을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니까 복습을 해야 되겠죠. 복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 15강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걸 굳이 복습을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습은 정말 중요해요. 뭐 영어 공부에서 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공부에서 복습은 정말 중요해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까먹죠. 우리는 이제 망각하니까. 까먹게 되면 그 공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복습을 하지 않으면 배운 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복습이. 그래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이 복습을 아예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배우면 바로 복습한다. 이거를 아주 내 머릿속에서 어떤 기계적인 루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우면, 근데 배운 게 되게 쉬워. 근데 그래도 그냥 배우면 복습, 배우면 복습.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아는데 복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습할 필요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야 어떤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남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떤 지식으로, 어떤 기술로 발현이 되는 거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습 꼭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복습이 아니라 습관이 운명이다. 아시죠? 이 습관을, 복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복습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법 지도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이 문법 지도는 아까 제가 목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영어 강의의 목차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느냐. 여기를 제가 이제 매주 예를 들면 오늘은 이것을 배울 차례입니다. 뭐 내일은 이거를 배울 차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해요. 예전에 이거를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것에서 파생된 뭐 한정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이죠. 예전에 배웠던 이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보여요. 내가 지금 이만큼 배웠구나. 얼마큼 배웠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배운 부분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다질 수가 있죠. 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좀 문법이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딱딱한 문법이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고 좀 부담스럽거나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문법이 좀 이렇게 무서웠던 문법이 그럼 무섭지 않고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법 지도로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습도 여기 문법 지도를 바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강입니다. 저희가 1강 때 배운 거는 아까 그 핵심, 그 문법 지도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죠. 정말 중요한 명사랑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까 다시 잠깐 문법 지도로 가보면 문법 지도에서 세 가지 색깔이 있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게 되겠습니다. 뭐 어떤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명사, 동사,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만든 문장.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1강 명사랑 동사에 대해서 배운 거죠. 자, 명사는 뭐냐면 모든 것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뭐 사람 이름, 동물 이름, 무생물의 이름, 아니면 뭐 추상적인 것들의 이름, 뭐 상상, 정치, 뭐 이런 단어들도 다 이름이죠. 그런 게 이제 명사예요. 몇 개 예를 들어보면 황용훈, 저의 이름이죠. 뭐 저의 이름 명사고요. 애플, 사과 이름이고, 에어, 공기 이런 것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사가 미음으로 시작하죠. 명사. 그래서 이 네모로 기호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장의 어떤 구조를 분석을 할 때 이 기호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동사. 동그라미라서 동사죠, 얘는. 그래서 동사는 이제 뭐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 동사는 뭐냐면 동작,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어죠. 한국어로 말하면 뭐뭐 하다로 주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다, study, eat, 먹다, jump, 뛰다, like, 좋아한다. 그리고 좀 특이한 비동사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이 비동사가 am, are, is를 말하죠. 그래서 이 am, are, is는 한국어로 뭐뭐이다. 그래서 이다라서 제가 등호 표시, equal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었죠. 근데 이것도 동사 중에 하나다. 동사의 범주에 속한다. 라고 해서 그냥 비동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사. 자, 그 다음 2강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 이 명사랑 동사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었죠. 문장에 어떤 정의, 아주 최소한의 정의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명사 한 개, 동사 한 개가 들어있어야 문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어라고 해도 되고 명사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주어 동사 많이 들어봤죠. 그겁니다. 그냥 명사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문장에서 명사가 앞에 나오고, 즉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따라 나오죠. 동사가 앞에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어 순서가요. 명사, 동사 이렇게 됐었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은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뼈대 1번, 뼈대 2번. 뼈대라는 게 아주 핵심이죠.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는, 영어 문장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 핵심 뼈대가 딱 2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어의 문장, 조금 과장이죠. 사실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모든 영어 문장을 뼈대 1번 아니면 뼈대 2번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의미, 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이해해보고 그 문장의 의미로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뼈대 1번의 의미는 뭐냐면 주어가 뭐다 라고 하는 어떤 정체를 밝혀주는 문장. 주어는 나는 황용훈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주어는 남자야, 주어는 할아버지야, 뭐 이런 문장들. 정체를 밝혀주는 문장이 뼈대 1번. 뼈대 2번은 주어가 영어를 공부한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주어가 어떤 것을 동사한다, 이런 문장이 이제 뼈대 2번의 의미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개를 나눠 봤었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정체를 밝힌다고 했었죠. I am 황용훈, 이런 형태. 또는 it is air, 이것은 공기다. You ar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다. 이런 문장이죠. 얘를 기호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I가 명사예요. 네모. 그 다음에 는 등호 표시로 한다고 그랬죠. 뭐를요? 없어졌네. 비동사. 그죠? 비동사. 주어 뒤에 동사. 명사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렇게 되고, 뒤에 또 하나의 덩어리가 붙는데, 단어 덩어리가. 이게 이제 정체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모 역시 그런 형태가 되죠. 나머지 문장들도 다 이것은 공기, 너는 선생님,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네모는 네모다, 이 형태가 뼈대 1번이 되겠습니다. 뼈대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 그녀가 책을 읽는다, 이런 형태로요. 역시 네모죠. 그리고 동사적 동그라미 표시. 여기도 하나의 부속이 더 붙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더 붙는데 명사죠. 이것도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반화하면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 표시가 뼈대 2번이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 3강. 자, 3강에서는 뭘 배웠냐면 뼈대 1번에서 조금 삐져나왔죠. 뼈대 1번에 관련된 내용을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우리가 뼈대 1번이 방금 전에 정체를 밝혀준다 라고 해서 네모는 네모다 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네모는 세모다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 세모가 뭐냐면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는 뭐냐? 상태, 성향,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형용사다라고 했었죠. 상태, 성향, 성격,
다 시옷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옷과 비슷한 세모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랑 똑같이 I am 이 형태인데 친절한 캐릭터예요. 친절한 성격이에요. 세모. 그 여자는 조용한이에요. 너는 기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화를 하면 일반화는 없네요. 네모는 세모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뼈대 1번의 살짝의 응용. 자,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뼈대 1번은 주어의 정체를 밝혀준다. 지금 배운 네모는 세모. 이 뼈대 1번의 응용 문장은 주어의 상태나 성격이나 성향을 밝혀준다. 그렇게요. 자, 그 다음 4강을 배웠습니다. 명사 쪽으로 갔네요. 명사에서 명사 유래,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요 핵심 네모 뒤, 그리고 여기 막 이런 아까 배운 명사고요. 형용사,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뜻인데 거기다가 명사를 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문을 바로 들어보면 한국어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apple, 사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red apples, 그래서 빨간 사과. 그래서 그 빨간 사과를 그냥 하나의 긴 네모로, 즉 하나의 긴 명사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죠. 이건 납득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든 긴 네모들입니다. 긴 명사들. 그냥 apples를 red apples라고 하든가, 마우스, 우리 쓰는 마우스를 컴퓨터 마우스라고 하든가, 그냥 백이 있는데 beautiful brown bag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shoe repair, 신발 수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약간 두꺼운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명사들이 이 긴 어떤 명사 중에서의 핵심 내용이죠. 핵심 명사.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긴 명사긴 하지만 결국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백이라는 단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이라는 명사 얘기를 하는 거. 네, 여기는 뭐 마우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애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강으로 넘어가 보면 5강 문장 부분인데요. 확장 중에서 어떤 부속이라고 있네요. 문장을 확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방금까지 배운 그 뼈대 1번, 뼈대 2번의 문장들이 있죠. 문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붙여. 앞이나 뒤에 이렇게 뭔가를 붙여서 문장을 길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확장시키는 얘기. 확장시키는 방법을 우리 굉장히 많이 배울 건데 그 중에서 5강에서 배운 거는 부속품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속. 이거는 그냥 단어 덩어리들을 앞이나 뒤에 붙인다는 거. 근데 그 5강에서는 뭘 붙여봤냐면 장소를 말해주는 단어 덩어리 혹은 시간을 말해주는 단어 덩어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소나 시간의 부속품들이에요. 그리고 안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뼈대 1번 또는 뼈대 2번이죠. 지금 우리가 배운 문장은 뼈대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 하이는 안녕이야. 하이의 정체를 밝혀줬네요. 근데 뒤에 in Korean 하면 한국어로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라는 가상의 장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속에 쏙 들어가서 in Korean이죠. 쏙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하이라는 단어가 안녕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2월에 버스에서 8시, 저녁 8시에 집에서. 그리고 여기처럼 이 부속들이 요거는 장소에 관련된 부속이겠네요. 집에서. 요거는 일요일에니까 시간에 관련된 부속인데 장소, 시간에 관련된 부속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올 수도 있고 뭐 앞에 2개 올 수도 있고 뒤에 2개 올 수도 있고 이 부속품들의 위치는 약간 유동적이에요. 이 뼈대 1번 또는 뼈대 2번의 그 구조, 아까 본 네모는 네모 혹은 네모는 세모 아니면 네모 동그라미 네모, 그 구조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라 잘 깨지지 않는데 이 부속품을 붙이고 띄고 하는 것들은 부속이라 그런지 쉽게 붙었다가 쉽게 떨어졌다가 그리고 위치도 막 쉽게 이동을 했다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6강에서는 뭘 배웠냐면 명사에 대해서 하나를 더 배웠네요. 우리가 이 지금 전체 명사, 지금 약간 음영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만큼을 배우게 되죠. 이만큼을 배우는 것에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명사, 아까 apple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길게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 명사에서 배우는 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명사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으로 이 명사를 길게 할 것이냐 그거를 배우는 건데
자, 여기 6강에서 배운 그 길게 하는 방법은 이 어떤 핵심 명사를 앞에 두고요. 요 네모. 바로 뒤에다가 부속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 붙이는 부속은 뭐냐면 우리 지난 5강에서 배웠던 이 부속. 어떤 부속이요? 장소나 시간 관련된 부속만 좀 붙여볼 수 있는 거. 2월 행사.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한국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월 February 행사 이벤트. February event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Event in February. 이 패턴이 뭐냐면 요 핵심 명사 그리고 그 뒤에 부속이 나오는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명사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벤트를 던지고 바로 뒤에 시간의 부속품. 여기도 시간의 부속품. 시간, 장소, 장소, 장소. 이렇게 막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 만든 얘네들도 각각이 다 하나의 긴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이 행사, 일요일 TV 프로그램, 저녁 8시 하늘, 한국어 문법 규정, 버스에 있는 사람들, 집에서 하는 요리, 이런 명사들이죠. 지금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한 게 다 명사죠. 한국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7강 뭐죠? 여기 자, 우리 그 뼈대 1번에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뼈대 1번은 제가 네모는 네모,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응용해서 배웠던 게 네모는 세모. 자, 여기는 이제 뭐를 배우냐면 네모는 네모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부속입니다. 무슨 부속이요? 요 부속. 이 장소 시간, 이 부속입니다. 얘를 붙여도 뼈대 1번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Sharks, 상어죠. 얘는 그렇다. 근데 어떤 그렇다? In the sea 하면 in the sea는 바닷속에 라는 장소인데 상어가 바닷속에 있다. 이 문장이에요. He is, 그는 그런데요. 어떻게 그러냐면 on the bus. 이거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죠. 버스에 있다. 이 말이고요. The meeting, 회의가 있다. is, 있어요. 근데 뭐냐면 at 8 p.m. 그래서 저녁 8시에 있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조를 이제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네모는 그 부속을 밑줄로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뼈대 1번은 요거 이렇게 세 가지가 끝입니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문장 구조를 말할 때 영어에 과장을 조금 붙여서 예외적인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영어 문장의 구조는 뼈대 1번 아니면 뼈대 2번 딱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뼈대 1번을 지금 다 배워버렸어요. 이 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뼈대 1번을 종합해서 보면 네모는 네모다라는 거 있었죠. 이거는 주어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 네모는 세모, 이거는 주어의 상태를 밝혀주는 거. 네모는 부속, 근데 우리가 배운 부속은 장소, 시간이죠. 이거는 뭐냐면 주어의 장소나 위치를 밝혀주는 거. 그래서 이 뼈대 1번들은 다 주어의 뭐를 밝혀주는 건데 정체를 밝혀주든 상태를 밝혀주든 뭐 장소나 시간을 밝혀주든 그런 문장들이죠.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뼈대 1번과 2번을 구분하는데 그런 뼈대 1번의 의미를 가진 문장을 제외한 지금 다 배웠죠. 뼈대 1번은 이런 문장을 빼면 나머지는 다 뼈대 2번인 거예요. 네. 자, 8강으로 갑시다. 8강에서 동사를 처음 배웠어요. 8강 동사는 처음에 뭘 배웠냐면 시제라는 부분을 배웠는데 시제의 이 시는 시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희미하게 보이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줄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8강은 현재에 대해서 배운 것. 예문을 바로 보면요. 치킨은 맛있다. 해석을 바로 해볼게요. 너는 친절하다.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사자는 고기를 먹는다. 이건 뭐 그냥 자연적인 거죠. 자연의 어떤 생물학적 습성이죠. 이 네 문장은 뭐냐면 다 현재형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냐면 현재는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현재형 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서밖에 살 수 없죠. 항상 현재에 있죠. 미래나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은 항상 현재죠. 그래서
이 현재형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일들을 말할 때도 현재형 시간을 써요. 문장에다가. 자, 근데 이 네 개는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그런 거예요. 자, 동의를 사실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킨이 맛있다라는 문장에.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치킨이 뭐 생강보다는 맛있죠. 마늘보다는 맛있죠. 뭐 그런 뭐 좀 유치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치킨은 맛있다라는 건 늘 그런 거죠. 네가 친절하다. 사람의 성격이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사람의 성격도 웬만큼은 이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항상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영어를 가르친다.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저의 직업 거의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자가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늘 그런 거죠.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그런 자연적인 것들도 다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 또는 현재, 그 과거 아니면 미래, 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문장 속에서 어디에 있냐면 동사에 있어요. 동사. 그래서 여기 두껍게 칠한 단어들이 동사예요. 어떤 거는 비동사, 어떤 건 그냥 동사. 이 뼈대 2번 문장, 뼈대 1번 문장이죠. 그래서 뼈대 2번, 뼈대 1번에 들어있는 동사들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면 그게 현재형 문장이고 과거형으로 써 있으면 과거형 문장이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시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현재형 동사들은 어디를 찾아보면 된다고 그랬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이제 표제어라고 해서 맨 앞에 나오는 대표 단어 있죠. 그 단어의 그 형태, 원형인데 오리지널 형태, 그 원형이 현재형을 말합니다. 자, 그거를 배웠고요. 9강에서는 뭐를 배웠냐? 자, 부속 중에 하나를 더 배웠네요. 저희가 아까 부속이 뭐라고 그랬죠? 그 뼈대 문장에서 앞이나 뒤에 붙여가지고 좀 늘리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는 장소랑 시간을 5강에서 넣어서 붙여봤죠. 근데 이번엔 뭘 붙이냐면 빈도에 관련된 단어들을 붙여봤어요. 바로 또 예문을 보면요. always, sometimes 같은 단어들이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렇죠? 항상, 가끔, 때때로, 거의 안 해, 뭐 종종 해, 종종 이런 단어들이 다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앞이 갔어? 앞이 없네요. 앞에 올 수도 있는데, 네, 앞에 오거나 지금 여기처럼 문장에 그냥 맨 뒤에 붙거나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앞에 붙거나 뒤에 붙는 거는 예전에 그 장소 시간 부속을 공부할 때도 나왔었던 특성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줄기에 있으면 네, 특성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이 always랑 요 sometimes는 문장이 중간에 들어갔죠. 이 뼈대, 네모,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기호로 말했을 때 그 세 개의 덩어리 사이에 들어갔어요. 요거는 비동사인데 비동사 am과 헝그리는 상태죠. 세모 사이에 껴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I와 read, 읽다라는 동사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어디서 얘기했죠? 뼈대 1번이랑 뼈대 2번의 그 구조, 네모, 동그라미, 네모 또는 네모는 네모, 뭐 세모, 부속 이거 있었죠. 뼈대 1번, 2번 기호로 표시한 일반화한 그 구조는 매우 단단해서 그 사이를 깨지 않는다. 뭐 다른 단어가 들어가서 깨트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번복을 해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always나 sometimes가. 그래서 이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꽤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단어들이다. 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품사라고 하죠. 그 단어의 그 문법적인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부사에 들어가요. 부사라는 건 아직 안 배웠고 조금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부사들인데 이 부사들이 그 뼈대 1번과 2번 구조 사이를 깨고 들어갔네? 뭐 이 정도까지도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강 어딨나요? 네, 자, 그 확장이죠. 확장 부분에서 그동안은 저희가 부속을 배웠는데 지금은 복문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복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복수, 여러 개라는 뜻이죠. 복수의 문장이다. 문장이 뼈대 1번, 2번 그게 딱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한 개라서 단문이라고 하고 그 뼈대 1번, 뼈대 2번 그 뼈대 문장들이 두 개 이상 딱 붙어서
되게 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긴 문장은 원래 자세히 보면 뼈대 1, 뼈대 1 이렇게 작은 문장들이 2개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복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복문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종속, 보이나요? 하나는 등위. 등위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등위라는 거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위상 같은 게, 위치가 동등하다. 예를 바로 보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사실 요게 뼈대 2번 문장이죠.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게 하나의 원래 단문이고요. 사실 여기도 보면 I like coffee 해서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이 2개를 합쳐서 마침표를 찍어서 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게 복문이죠. 복문인데 요 사이에 and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but이 있고 여기는 or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해주는 단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인데, 얘의 그 문법적 용어 이름이 이 접속사인데, 이 앞에 있는 문장, 요 뒤에 있는 문장이 등 위에요. 아까처럼 급이 같아요. 2개가 그냥 똑같이 중요한 문장, 똑같이 핵심 문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이 이렇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동등한 게 이 2개를 이어서 만드는 접속사다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법적인 용어는 크게 필요 없고요. 지금 말한 이 원리나 내용만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but, or 그거를 배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강에서는 우리가 문장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그 문장의 종류. 사실 그동안에 나왔던 그 예문들은 그냥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나는 황룡훈이다.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 그냥 평범한 문장.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평서문 혹은 평문 아니면 싫어한다, 아니야 이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정문이면서 평서문인 거를 배운 거죠, 그동안은. 근데 이번 이 11강에서는 부정문을 배우게 됐습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 필요한 단어는 not이었어요. not, not. not을 문장의 어딘가에 넣으면 그게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예를 들면 나는 초콜릿을 안 좋아한다라는 부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not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규칙을 배운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네, 그리고 여기 다 not이 두껍게 칠해져 있고요. 여기는 doesn't는 does와 not의 줄임 축약형이죠. 근데 not만 붙은 게 아니라 그러면 does가 붙었네요. 여기도 not만 붙은 게 아니라 do가 붙었고요. 그래서 얘 밑에 둘은 뼈대 2번 문장이죠. 위에 둘은 뼈대 1번 문장인데, 뼈대 1번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그냥 not만 붙이면 됩니다. 어디에 붙이면 되냐면 요 비동사 am이나 is나 are 뒤에, 그죠? 그리고 뼈대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not만 붙으면 안 되고 not 앞에 does나 do가 붙어요. does는 언제 붙냐면 이 주어 명사가 3인칭 단수일 때 does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does not, do not 이렇게 붙고요. 이 does not, do not의 위치는 동사죠. need, like 동사 앞에. 요 규칙을 배웠죠. 그래서 부정문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12강에서는 다시 동사 쪽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항상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봤죠. 현재형으로. 근데 이 12강에서는 과거형을 배웠어요. 그 영어의 그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형 문장. 사실 별로 안 어렵죠. 당연하죠. 과거 뭐 했었어 이런 문장 아니야? 되게 당연한데, 영어의 과거형이 굉장히 정의를, 그리고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어의 과거형 문장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영어의 과거형이 그때 이제 이 12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현재 완료가 나중에는 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에는 현재 완료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데, 현재 완료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영어의 과거형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과거형의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12강에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왜 가정문이라는 거 있어요. 내가 미국인이라면 뭐 이런 거죠. 진짜 거짓 가정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도 이 과거형의 개념을 잘 잡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개념을 잘 잡아봤어요. 뭐였냐면 두 개의 개념을 잡아봤었는데, 하나는 영어에서의 과거형은 진짜 그냥 과거일 뿐이다. 이미 지나버린 일, 끝난 일, 그래서 지금이랑 아주 동떨어진 상관없는 일이 과거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개념은 그렇게 동떨어진 일, 옛날의 일만 회상하는, 추억하는 문장이 과거형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는 옛날 시간을 말해주는 부속이죠. 요런 거. 옛날 시간을 말해주는 부속 단어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과거형 문장이랑 잘 붙어서 조화를 이룬다 라고 했었죠. 과거형을 나타내는 시간 부속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19년에 이런 표현들, 아니면 작년에, 지난주에, 이런 거 있죠. 다 옛날을 나타내는 시간, 그런 단어들, 그런 단어 부속품들과 잘 어울린다, 과거형 문장이.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과거형 문장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쭉 한번 보시면요, 비동사는 were 아니면 was로 바뀝니다. 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이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뼈대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정문이었다면 do not이 did not으로 바뀌고, 만약에 그냥 평서문이었다면 여기 동그라미가 어떤 과거를 표시하는 뒤에 보통 철자 ed를 붙여서 드라는 발음을 붙여서 바뀐다라고 배웠어요. 여기는 근데 왜 cut가 아니라 cut이냐? 이 동사의 과거형 그 모양이, 그리고 발음이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원형이랑 과거형이. 그래서 그런 걸 다 그럼 일일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동사를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네, 그렇게 했었고, 여기 yesterday나 2019년에 이런 두꺼운 부분이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속이죠.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속. 그래서 이런 시간 부속과 과거형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강. 13강에서는 질문을 배웠어요. 의문문이 질문이죠. 질문하는 법. 여기도 질문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또는 아니,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 밥 먹었니? 이런 거죠. 아니면 아니죠. 대답이 일단. 그런 질문들을 yes, no questio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배웠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문문의 종류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는 언제 너는 점심을 먹었니? 이런 문장. 어디서 먹었니? 누구랑 먹었니? 이런 질문들은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yes, no questi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방법도 패턴이 보니까 두가 갑자기 나왔네요. 아침 먹니? 인데요. 패턴은 어떻게 됐냐면, 뼈대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없던 두가 갑자기 생기면서 문장이 맨 앞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 질문을 만들면 되고요. 뼈대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는 역할을 하는, 그 중간에 껴있었던 비동사가 맨 앞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not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맨 앞으로 이렇게 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패턴들을 배운 거죠. 자, 답변. 여기 답변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 뭐냐면, 한국어에서 라고 대답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아니요 라고 yes랑 no의 그 대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너 돈 없니? 라고 하면 우리는 하면 없어져. 근데 영어에서는 뭐냐면 너 돈 없니? 하면 아니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질문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상관이 없고, 내가 하려고 하는 대답의 내용, 즉 이거죠. 나 돈 없어. 이 질문의 내용이 부정문이야. 없죠, 지금? 돈 없죠? 그러면 그냥 no예요. 부정이면 no, 긍정이면 yes. 그냥 요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yes, no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요. 여기도 don't니까 no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강. 14강에서는 저희가 여기 혼자 떨어져 있는 대명사를 배웠죠.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 그 어떤 인칭 대명사 표인데요. 여기에 뭐 대부분의 문법책에 나와 있는 그 표입니다. 이 표의 형태의 이 빨간색 단어들을 그냥 모르는 단어는 그냥 암기하는 그냥 단어 암기 시간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면, 자, 소유격과 여기 소유 대명사 되게 비슷한 게 이제 두 개의 칼럼에 나눠져 있는데, 일단 소유격은 나의, 우리의, 너의 이런 그 의까지만 나온 단어예요. 나의, 예를 들면 뒤에 아마도 자동차, 나의 집, 나의 공책 이런 뒤에 어떤 명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나의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가 완성이 되죠. 근데 이 소유 대명사라는 거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도 내 것 하면 그냥 명사죠. 그 것이 어떤 건지 몰라도 어쨌든 내 것, 이 자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명사가 돼요. 대명사가. 그래서 내 것, 우리 것, 네 것, 너희들 것, 걔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됐었다. 그리고 재기 대명사라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재는 재방송할 때 재, 다시라는 재고요. 귀는 회귀하다의 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회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뭐가 돌아오냐면 대명사가 돌아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I love you가 아니라 I love me죠. I love me. 근데 이렇게 주어 I와 목적어라고 하는 그 동사 뒤에 나오는 그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야. 같으면 I love me라고 하지 않고 I love myself. my라는 소유격 같은 단어에다가 self를 붙여서 myself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단어들이 이 재기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오죠. 목적어 자리에 오고, 그랬을 때 주어랑 아마 이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겁니다. 그런 표였었고요. 이거를 한 방에 다 외울 수는 없죠. 외워도 다 비슷한 단어만 있어서 금방 까먹을 거야. 헷갈려지거나. 그렇지만 일단 초벌 암기는 해놓고 앞으로 이제 예문 같은 데에서 계속 나올 때 그때 다시 까먹었으면 또 공부하고, 잘 헷갈리면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다져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강이죠. 15강은 의문문에서 yes, no question에서 조금 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의문문이라는 어떤 문장이 부가된 거예요. 그냥 추가된 거죠. 어디에 추가됐나 봤더니, 야, 봉준호 대단하다, 안 그러냐? 라고 하는 요 부분, 요 진한 부분이 추가된 의문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평문이나 부정문 같은 게 이렇게 오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의문문 형태로. 근데 이 의문문 형태로 오는 부분이 완벽한 의문문이 아니라 패턴은 똑같아요. 비동사가 앞에 오고, 그리고 도, 두 이런 단어들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죠. 근데 여기에 규칙이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주어들은 요거랑 이제 같은 건데, 대명사, 방금 전에 배웠던 요 대명사요. 대명사로 써준다. 얘가 봉준호였으면 he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다 뭐 대명사네요. 그래서 you. 그래서 이런 규칙이 하나 있었고, 만약에 이 질문 부분이 not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있는 이 비동사들 또는 두들이랑 축약해서 한 단어처럼 보이게 한다. is not he 이렇게 하지 않고 isn't he, do not you 이렇게 말하지 않고 don't you 이렇게 말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죠. not이 없는 긍정문이면 뒤에 있는 의문문은 부정,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이면 뒤에 있는 의문문은 그냥 긍정. 요게 이제 3번째 규칙이었죠. 그래서 요 3가지 규칙에 따라서 부가의문문을 만들어 봤고, 대답까지 배웠어요.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대답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 yes, no question에서 대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의 모든 어떤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의 대답은, 대답하는 규칙은 다 똑같아요. 질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답변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 이렇게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강의, 뭐 여기 답변이 있네요.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강의를 다 봤습니다. 복습을 했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지금 그동안에 1강에서 15강을 꾸준히 잘 보신 분들은 잘 배웠던 것이 살짝 까먹으려고 했을 때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요. 다시 이제 복습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아마 이 복습 유튜브 영상을 맨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정신이 없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강이랑 15강, 1에서 15강까지의 내용이 다 유튜브 제 채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영어의 기초, 기본을 좀 다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오늘 복습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면 실제 강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